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다주택자 보유세의 부담은 여전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된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4월 전에 해야 될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소통방에서 광주광역시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 급히 팔아야 되냐고 막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텐데 지금 아무런 지식 없이 현장에 가서 덜컥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 똑같은 단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같은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률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장 필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 경험과 내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내가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런 노하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썩들썩 하시다. 요즘 종잣돈 없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도 투자하고 싶고 그러시다고. 요새 이번에 공시지가 발표 있었잖아요, 23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주택자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 역시나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고, 거기 안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까? 기회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너무 지금 한 2020년부터 막 성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거래가 됐었고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올랐는데 가격도 너무 막 거의 1억대, 공시지가 1억 이하여서 이제 가격 자체가 1억 전후 거나 뭐 비싸도 중후반 이렇게 됐던 애들이 지금 막 2억 3억 이렇게 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도 될까?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약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이제 아니게 된 애들이 또 많아져서 내가 4월 전에 잔금을 빨리 쳐서 이거를 해도 될까? 또 이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다주택자 분들이시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1억 이하 투자가 사실 테마로 완전 버리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말 정도만 했어도 공시지가 1억이야 말 아니죠. 한 중순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공시지가 너무 1억 이하만 보시지 마시라. 왜냐면 입지 좋고 이런 데는 웬만큼 거의 올랐고, 너무 외곽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찾아다니시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면 투자자 수가 쭉 빠지게 되면 이전에 원래 안 움직였던 단지들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여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치중해서 정말 저 지방의 저 외곽의 나홀로 단지에 입지도 정말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투자하면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시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이제 아직 핵심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들이 남아있는 곳을 제가 또 작년 말쯤부터 이제 발견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이 되셨죠. 그 윤 후보였을 때 그 공약이 이제 2020년도로 공시지가를 환원하겠다라는 이제 호재가 나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이들한테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게 호재처럼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추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인수위든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에는 지금 아직도 당선이 된 이후에도 그 기조를 버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된 올해 2022년도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고 이제 공시지가 1억 이상이 된 애들도 일부 환원이 돼서 투자자 수요를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지방에서 아직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입지도 괜찮고, 물론 4월 말 전에, 그러니까 물론 2020년에 공시지가가 환원된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때 가도 되겠지만, 뭐 그 테마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이미 좀 지금 더 날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자본이 있고, 지금 전세를 새로 맞춰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세팅하기에는 어려워요. 너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4월 말 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제 전세를 새로 세팅해서 가긴 어렵고, 새낀 매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돈으로 잔금 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먼저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좀 눈여겨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올해 초에 좀 지방 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있는 애들 중에 움직인 애들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움직이진 않았고, 이전에 막 그 법인들 중에 털고 싶어 하는 법인들도 그렇게 많이 털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막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털고 한두 개는 가져간다, 이런 분위기고, 막 다 공포에 작년 12월에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막 그 공포에 쩔어서 막 다 팔겠다,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고, 그냥 뭐 한두 개 팔고 한두 개 가져가겠다. 그리고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게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되시고 나서 기대감에 지금 다들 매물을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지금 매물이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설 전후로 해가지고 또 대선 전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빨리 움직여서, 또 한 무리의 투자자분들이 움직여서 한 번 움직인 경향이 있고, 움직여서 조금 이제 매물도 줄고 가격이 뭐 500, 1000 움직인 구역들도 몇몇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다 막 올랐고 막 이미 많이 움직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4월 말 전에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2020년도에 환원이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즐기시면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우리가 투자를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본인한테 확신이 들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가는 거지, 그냥 시기에 휩쓸려서 남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막 해버린다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막 불안하고 정말 주식처럼 매번 들여다보게 되고, 오히려 하면서 일상생활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뭐 더 행복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된 만큼만 그 속도에 맞춰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돈이 없지 물건이 없거나 그 투자에 맞는 그 전략, 투자 물건, 그리고 그때 투자해야 될 그런 지역 물건들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 시기, 그때 맞는 투자 물건, 그때 맞는 투자 전략에 맞춰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지,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매도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수도권에 지금 매도 안 돼가지고 전세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다들 지금 수도권이랑 또 지방이 엄청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수도권 엄청 헤매고 있는데, 지방은 또 그거와 다르게 좀 분위기 좋은 데는 또 되게 좋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작년 8월에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뭐 생각할 새도 없이 막 물건이 없어지고 가격이 촥촥촥 올라가가지고 그 속도에 휩쓸려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못 움직인 사람은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지금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안해동 하시면서 빨리 움직이실 필요 없다. 준비하면서 본인이 준비된 대로 가면 돼요. 아, 맞다고. 공시지가 1억이었는데 2억 초반대, 전 3억, 4억 가는 애들도 봤어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어쨌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남아 있어야 되고 입지적으로도 괜찮아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더라도 실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실수요가 물건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입지만 들어가셔야지, 지금은 그냥 덮어놓고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2022년 공시지가가 발표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아 있으면서 6천대, 7천대로 남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추가로 투자자 수요를 계속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 가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지적으로 너무 불리한 내 공시지가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리스크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덮어놓고 투자하면 나중에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살 때 막 이런 테마가 막 그 분위기가 좋아서 붕붕 떴을 때 내가 들어가고 나서 잠깐 뭐 상승이 있고 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수요가 계속 괜찮아서. 근데 내가 팔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될 거냐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팔 때도 충분히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수요도 들어오고 가격도 받쳐주고 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법인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보유 중이시라고, 이번에 공시가 1억 이상으로 상향 예정인데 4월 지나면 매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도 올 여름에 갱신 청구권 행사 예정이라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 물건 최대한 빨리 급매로 파는 게 나을까요? 법인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신다고. 근데 광주광역시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뭐 입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만약에 가치가 앞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중에 하반기에 혹시나 분위기 좋아지고 하면, 그리고 공시지가가 2020년으로 환원된다고 하면 다시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투자자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를 그냥 다 생각 안 하고 종부세가 그냥 부담이 돼서 팔고 싶은 건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일까?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분위기가 커서 지금 관망세가 좀 더 크고 분위기가 더 얼어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버텨서 나중에 여지가 있는 거를 상승분을 먹고 할 건지, 그래서 그걸 수익으로 해서,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걸 수익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거에 나는 불안해서 못 가져가겠다, 난 종부세를 줄이고 오히려 터는 게 낫겠다, 그러면 차라리 적당하게 수익을 먹고 그냥 지금 본 수익에서 조금 수익을 깎아서 낮은 가격에 내서 빨리 팔면 급매로 지금 뭐 팔 수 있으니까 4월 말 전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투자를 할 때 정답은 없어요. 나는 좀 모험을 즐겨, 난 공격적으로 해서 추후에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난 그걸 크게 볼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 라고 그쪽에 비중을 두면 기다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거고,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난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걸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사춘기도 아닌데 계속 매일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이번에 투자도 또 하고 지금 매도하려고 내놓은 물건도 있고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될 물건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진짜 팔을까? 조금 더 버텨볼까? 아니면 이거 전세 그냥 급매로 빨리 내려서 할까? 아니면 사실 2+2 끝나고 나서 전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공실로 버텨봐? 뭐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떤 걸 원하니? 어떤 걸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시도가 너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2+2 그것까지 해볼까?
아니면 그냥 빨리 맘 편하게 정리를 해버릴까? 뭐 이런 거를 계속 매일 물어보게 돼요. 저도 오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확인하려고 오늘도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이제 현장을 확인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도 사실 진짜 막 몇 개 움직인 구역만 움직였지, 지방도 전체적으로 지금 막 속도가 빠르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매수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세도 작년 10월, 11월, 12월보다는 그나마 좀 전세가 빠진다라고 하는 지방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막 전세도 막 빨리빨리 나가고 물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든 매매든 조금 조용한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